네, 업종에 대한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할 이슈는요. 미국의 LNG 플랜트 투자 확대 추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장욱 대신증권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NG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LNG 밸류체인 중에서 주로 어떤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글로벌로 네. 보면은 EPC 업체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업체들이 하는 LNG 운반선 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자재로 내려오게 되면 피팅, 그리고 압축기, 그리고 열교환기 같은 사업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전체 LNG 프로젝트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압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국내 업체는 없고 글로벌로 베이커 휴즈나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좀 업체들이 저 오늘 소개드릴 업체를 포함해서 좀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으로 생산이 되는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액화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LNG 액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C3MR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전체 LNG 프로젝트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3MR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그리고 예비냉각, 혼합냉각, 그다음에 LNG 선적 이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처리는 이제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해 주는 거고, 예비냉각은 1차적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거, 이제 본냉각에서 혼합냉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춰줘서 이제 액화된 가스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G 생산과 관련해서 공랭식 열 교환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봐라.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공냉식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S&T 에너지라는 회사가 네. 상장이 돼 있고 실제로 주가도 조금 많이 상승을 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냉식 열교환기는 언제 들어가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 중에 예비냉각 때 들어갑니다. 이제 프로판을 강하게 압축을 해준 다음에 이제 공냉식 열교환기를 옆에 두고 이제 상압으로 다시 빼내게 되면 프로판이 압축된 게 풀려나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게 한 마이너스 42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가스를 지나가게 해주고 옆에 프로판을 지나가게 해줘서 1차적으로 냉각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세하게 생산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예비 냉각을 거친 천연가스는 혼합 냉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LNG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혼합 냉각은 또 어떤 공정을 거치게 되는지 들어볼게요. 네, 혼합냉각 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예비냉각 때 같이 냉매랑 같이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냉각기, 이제 쉘앤투브의 이제 메인 극저온 열교환기에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1차적으로 예비냉각 때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갔던 게 냉매가 이제 액화와 기화 2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이너스 140 몇 도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LNG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때 들어가는 게 예비냉각과 혼합냉각 때 들어가는 게 압축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기 부분이 들어가고, 공냉식 열교환기가 예비 냉각 때 들어간다고 하면 혼합냉각, 본냉각 때는 쉘앤투브라고 하는 열교환기가 들어가게 되고, 국내 상장사 중에는 한택이라는 회사가 좀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이유가 그 안에서 수혜주를 옥석 가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수혜 기업에 집중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그 이유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택이라는 회사 조금 한택이요? 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이유는 북미 비중이 높은 회사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카타르, 중동의 카타르랑 이제 북미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가장 마진이 좋고 이제 매출 규모도 의미 있게 나오는 데는 북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북미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전체 매출 70%가 수출인데 거기에 거의 80, 90%가 북미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LNG 수혜다라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수혜주로 지금 한택을 언급해 주셨고 북미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첨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택은
주요 어떤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까? 네, 한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공기기 사업부, 탱크 사업부, 그리고 그린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요. 화공기기 사업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교환기, LNG와 관련된 매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한 65%에서 70% 정도로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탱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규 공장을 지어갔을 때 가스를 넣어줄 때 이제 미리 저장해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탱크 사업부가 있지만 현재는 매출 100%가 다 반도체 향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린 사업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지만 향후 한 3년, 4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매출 규모가 의미 있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암모니아 탱크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암모니아 탱크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네. 한택의 그린 사업부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부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화 추진도 한 몫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한택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구 산업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2030년까지 국내에 있는 석탄 발전소 24개를 암모니아 혼소 비율 20%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24개의 최소 암모니아 탱크가 1개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탱크 1기가 보통 한 500메가와트 정도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매출 규모가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암모니아 탱크를 턴키로 수주 가능한 업체는 이제 한택과 비상장장 하나 정도라서 2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 탱크가 작년 24년에 삼척 그린파워 처음으로 수주가 나왔는데 그 첫 수주를 삼성물산과 한택이 같이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50% 혼소 비율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택이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는 한 8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경쟁 가능한 업체가 2개다 보니까 최소한 2천억에서 4천억까지 이제 암모니아 탱크 부분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암모니아 탱크는 이제 수주 받아서 이제 온고잉에서 이제 프로젝트 돌아가기까지 한 3년 정도 타임테이블을 보는데, 이게 2030년까지 24개를 돌린다 그러면 수주가 못해도 한 26년, 7년에는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3년을 놓고 봤을 때 암모니아 탱크 관련해서 수주가 조금 기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많이 몰려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LNG 산업 전반적인 분석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수혜주로 한택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택 안에서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를, 그 재료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되겠죠. 올해 실적 성장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액 한 1,800억에 영업이익 한 23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LNG 프로젝트가 상반기에 조금 예정이 됐던 것들이 이연이 됐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연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다 반영이 돼서 연간으로 한 이 정도 규모, 제가 예상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암모니아 탱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천만 수주가 나온 상황인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한택에 대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사실 한택이 올해 3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새내기 주인 만큼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과 함께 실적도 언급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LNG가 하반기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제 하방 지지선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예상했던 실적 정도는 LNG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탱크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타임테이블, 이게 좀 정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NG를 놓고 봤을 때는 한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주가 수준, 현재 정도 주가 수준에서 크게 빠지진 않겠구나라고 바라봐 주시고, 암모니아 부분 수주를 좀 바라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 한 1, 2년 정도 타임테이블로는 좀 봐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택 상장 이후에도 줄곧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특히나 암모니아 수주에 집중을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자궁 대신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